이 영상에서는 수사관 정 씨에 대해서 내가 고소했다고 했잖아. 그거를 이제 두 번 했었고, 한 번은 화성 동탄 경찰서에 했었고, 그걸 이제 한국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기각시키고, 그래서 그 관련된 검사, 그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 신 씨를 내가 고발한 내용을 저번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잖아.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로 고소했던 게 서울 종로경찰서에 내가 고소했다고 했잖아. 그때는 이미 뭐 다른 증거 더 첨부해가지고 재고소한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게 결국에 불송치가 났고, 이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한테 보냈던 불송치 결정서랑 불송치 결정서 이상한 점,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수사관 최 씨까지 이제 고소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그러니까 준비 중인 이유는, 서대문 경찰서의 진흥범죄팀의 팀장인 어떤 수사관이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많은 수사가 이뤄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불송치가 계속 떨어지고 내가 막 항고하고 뭐 재항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어 과정에서 좀 기다려 보래 나보고 일단은. 너무 막 급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 기피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수사 미진이 일어나고 이게 뭔가 경찰 비리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일단 기다려보래. 뭔가 제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일단은. 근데 일단은 이 수사관 정 씨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재고소했을 때 불송치난 결정서랑 그 내용이 이상했던 점이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소하려고 진행 중인 내용까지 보여줄게. 이게 일단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온 그 불송치 결정서야. 보면은 접수일치는 2026년 1월 2일 날 내가 접수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관 정씨 그 우리 아빠 연락처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의문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소를 한 거고 보면 담당 팀장이 지능범죄수사 1팀의 경감 서씨로 돼 있고 담당은 최 씨라고 돼 있잖아. 이 최 씨가 나를 고소인 조사했던 사람이야. 지금 지능범죄팀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고소장을 넣은 거고 얘네가 이거를 수사했던 거지. 근데 불송치 결정 내용을 보여줄게.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자 수사관 정씨 말하는 거고 2024년 9월경 수원 영통경찰서에서 고소인이 피혐의자로 진정된 별건의 스토킹 처벌법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포스트잇 윗집에 붙였던 거 이거 무혐의 처리 났다고 했잖아. 결국에는 그 사건 말하는 거야. 그 사건을 조사를 진행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고소인의 부친의 개인정보를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한 거고 불송치 이유.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부친의 연락처를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흥신소 사람들을 이용하여 위법하게 고소인 부친의 연락을 수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게 내가 주장한 내용이잖아. 어떻게 우리 아빠 전화번호 알아냈냐 이거야. 내가 경찰에 우리 아빠 전화번호 준 적이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던 결과에도 부친 연락처가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니까? 근데 어디서 얻었냐, 어디서 갑자기 전화번호 생겼냐 이거야. 당시 피의자는 관련 사건 접수번호 2024 229 땡땡. 이게 그 포스트잇 사건이야. 윗집에다 포스트잇 붙였더니만 스토킹으로 내가 피진정 됐던 그 사건, 무혐의 처리났던 그 사건, 그 외국인 여자가 윗집에 살면서 계속 소음 유발하고 그리고 벽두식 카메라를 쳐봤다는 그 사건이랑 관련된 이 사건이야. 그거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 관련 사건 피해자 그게 그 윗집 여자 그 외국인 여자 그 미친년 말하는 거고 그년의 집에다가 전현무 및 스토킹과 관련된 문구를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붙여놓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수원 영통 경찰서에서는 전현무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 상담 수차례 접수한 민원인이 있기에 아니야 나 수차례 하지도 않았어 두 번이었어 두 번이었고 이 정씨 있잖아 수사관 정씨가 나랑 스토킹 상담을 했다고 했었잖아 어떤 이상한 방에서 CCTV도 없는 어떤 방에서 나랑 그 상담을 했다니까? 그 CCTV도 없는 그냥 캐비넷이 있어가지고 경찰들 들락거리면서 자기 양치한 칫솔 꽂아놓는 그런 방 있잖아. 그런 뭐 컴퓨터도 없고 CCTV도 없는 그런 이상한 방 있잖아. 그냥 창고 같은 방에서 나랑 얘기했다니까? 거기서 상담을 했었어. 그때 10분인가 15분인가 했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고서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길래 내가 짜증나가지고 내가 줬던 내 정보, 나의 정보랑 우리 오빠 정보를 내가 다 찢어버리라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수상한 정 씨는 그때 제대로 뭐 고소장 접수도 하지 않았어. 근데 뭘 자기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내 이름을 찾아봤다는 거잖아. 어떻게 찾아봐 그거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스토킹 한다는 취지의 민원 상담 그때 말하는 거야.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랑 그 전에 한 번 더 고소했던 건데 그거 뭐 고소 진행도 제대로 안 돼서 각하됐다니까? 조사도 안 했어 걔네.
그 두 번을 했는데 그 두 번 중에 마지막에 그 수사관 정 씨가 자기가 담당했던 그 상담 말하는 거야. 수차례 접수한 민원이 있기에 해당 인물이 관련 사건의 피의 혐의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진술받.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때 수원 영동 경찰서에 내가 사건 접수했던 게 두 번이잖아. 근데 두 번 다 내가 이전 집에 살던 데야. 그리고 이후에 이사했어. 그리고 전화번호 없앴다고 했잖아. 핸드폰 아예 없앴고 유선 전화 깔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 이사한 집은 전입신고도 안 했어. 내 주민등록번호랑 내 주소랑 연결이 돼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수사관 정 씨는 나를 그 뭐지 만약에 내가 상담한 이력이 있어. 그걸 찾았어 실제로. 만약에 자기네 기록에서 그걸 찾았어. 전현무 스토킹 관련해서 민원인 찾았어. 그 사람 전화번호랑 집 주소를 찾아도 내가 안 나온다니까?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야 되고 근데 계속 그 소리 한 거야. 나한테 전화할 수 없었던 게 맞는데 아빠 통해서 전화했다고. 아빠 연락처가 거기 써 있었다고 이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아빠 전화번호 없었다니까. 정보공개 청구 계속했는데 안 나왔다니까. 어쨌든 이에 당시 해당 민원인에 대한 스토킹 상담을 진행하였던 경찰관이 스토킹 상담을 진행했던 경찰관은 이 정 씨야. 이 정 씨가 했다니까.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경찰관이 왔더니만 갑자기 정 씨가 이렇게 가로채듯이 하면서 아 내가 할게 이러고 지가 들어왔어. 수사관 정 씨가 나랑 상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개소리 써놓은 거야. 거짓말 쓰는 거야 지금. 해당 경찰관이 고소인 부친의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다고? 뭘 관리를 해. 공문서에 써있지가 않는데. 공문서에 없대잖아. 공적인 기록에 그런 게 없대잖아. 근데 뭘 관리를 하고 있어? 따로 관리하고 있어? 핸드폰에다 막 저장해놨어? 자기네 막 연락처 목록에다 막 저장해놨어? 우리 아빠를? 우리 아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거를 막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해서 전달받았다는 취지래. 아니 공문서에 써있지 않은 핸드폰은 어디서 관리해 도대체? 공문서에 관리하거나 뭔가 전산 기록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대잖아. 그런 게 전혀 없대. 그러나 피의자 정씨, 수사관 정씨의 해당 행위는 범죄 수사를 위한 행위이기에 경찰 직무법상 직무 범위에 포함된 행위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수집이 가능한 거라고? 뭘 수집이 가능해? 우리 아빠 전화번호 공문서에 없다니까? 공문서 몇 번을 확인해도 없다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몇 번을 했어. 이번에 여기서 또 했어. 이 사건 이후에 또 했어. 이 불송치 난 이후에 몇 번을 더 했어. 두 번 더 했어. 두 번 다 없대. 그냥 뭐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해놓는 거야. 그냥 아예 또 개소리를 써놓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기반으로 해서 본 수사관이 이 불송치 결정서를 쓴 최 씨 수사관 있잖아. 아까 방금 전에 맨 앞장에 나왔던 그 최 씨가 관련 사건 서류들 접수번호 2024 229 땡땡 이거는 그거야. 이 사건이 포스트잇 사건이야. 이 포스트잇 사건하고 총 4건을 공람 요청하여 살펴본 바 해당 사건 서류에서 고소인 부친의 연락처가 곧바로 확인되는 점. 이것도 개소리야. 왜냐면은 이걸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보여줄게. 이 불송치 결정서가 나온 다음에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 그러고서 개소리란 게 밝혀졌어. 이 문장 자체가 이것도 허위 공문서구나. 이게 다시 나온 거야. 경찰관의 직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사건 서류 공람 등만으로도 고소인의 부친의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기반으로 때. 그러니까 이건 완전 개소리를 문논리로 써놓은 거야. 그걸 내가 문논리라는 걸 다음 화면에서 보여줄게. 고소인 부친의 연락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기반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 정 씨가 구두상 고소인 부친의 연락처를 동료 경찰관에게 전달받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방식을 곧바로 부정한 방법을 볼 수는 없으면 개소리야 뭘. 그 동료 경찰관이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 아빠 전화번호를 공문서에서 확인한 사람이 없어. 그게 없다고 몇 번이 나왔는데 지금 개소리를 또 써놓은 거야 이거. 거짓말을 써놓은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흥신소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소인의 부친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고 볼 수 있는 전무하다? 전무하긴 뭐가 전무해. 내가 냈던 서류들이 있고 내가 냈던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들이 있는데 거기서 없다고 나왔다니까? 아빠 연락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빠 연락처 관리한 경찰이 없었어. 공문서에 아무데도 그런 게 기재돼 있지 않대. 그럼 도대체 우리 아빠 연락처 어디서 얻었냐는 거야. 어디서 갑자기 생겼어? 무슨 알라딘이야? 어디서 전화번호 얻어왔어? 아울러 고소장 첨부 서류를 살펴본 바 피의자 정 씨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혐의에 대해서 2025년 12월 23일 수원지법 검찰청에서 불기소된 이력이 있다? 이게 그 신씨 내가 고발한 그거야. 그래서 내가 신씨 고발한 거 아니야.
그 신씨 그 검사 새끼도 뭐 하나 제대로 확인한 적 증빙 서류 같은 거나 증거 같은 거 정 씨한테 얻은 거 하나 없이 그냥 정 씨가 아 내가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한 소리 가지고 그 언급한 거 가지고 거기다 불기소 해놨잖아. 아무 증거 없었다니까. 내가 사건 기록 열람했더니만 그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냥 피해자 정 씨가 이렇게 이렇게 주장했다 이걸 갖다 거기다 불기소를 때려버린 거야. 검사는 왜 하는 거야? 검사도 정신 이상한 거야? 검사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검사가 하는 일이 뭔데?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피해자가 뭐라 뭐라 하면 그걸 다 믿어? 검사도 멍청한 거야 뭐야? 정신 이상한 거야? 머리가 문해야 문해. 문해가 아닌 이상 왜 그렇게 수사를 해? 무슨 그냥 피해자가 하는 말 다 믿고서는 다 무혐의 처리 때릴 거면은 검사가 왜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종로경찰서에다가 정봉계 청구를 했어. 앞서 봤던 그 불송치 결정서에 개소리가 써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정봉계 청구한 거야. 정봉계 청구 내용 보면은 2026 불송치 결정서에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본 수간 그 최 씨가 관련 사건 서류들 접수번호 2024-229 땡땡 등 총 4건을 공람 요청하여 살펴본 바 해당 사건 서류에서 고소인 부친의 연락처가 곧바로 확인되는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연락처가 바로 확인됐다 이렇게 거짓말 써놨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내가 총 4건의 서류들이 정확히 무슨 사건의 서류들인지 정봉에 청구하며 해당 내용들에 부친 연락처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된지 여부 역시 정봉에 청구합니다.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공개하시기 바라며 부존재하는 경우 명확히 부존재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야. 나는 못 믿겠으니까. 여태까지 그 서류가 없다고 계속 나왔었는데 정봉래 청구 몇 번을 했을 때 그 전에 나왔던 거에서 공문서에 우리 아빠 전화번호 없다고 여러 번 나왔는데 갑자기 아빠 전화번호 생겼다고 하니까 이건 사후 작성이야 뭐야. 그잖아. 사후에 거짓으로 공문서를 만들었다고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보겠다 이거야. 또한 정 씨가 위 총 4건의 서류 중 2024년 9월 10일 이전에 그 납치 강도 발생했던 그 사건 그 날짜 있잖아. 그 이전에 사건 관련 서류를 공람했음을 증명하는 기록 역시 정보공개 청구한다. 공람 진짜로 했는지, 공람해서 우리 아빠 전화번호 확인했는지 확인하겠다 이거야 나도. 공람을 이 정 씨가 했는지나 좀 확인해보자 이거야. 만약 해당 서류가 없을 시 정확히 부존재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공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비공개 처리를 엄청 많이 하니까 이것들이. 추후 해당 문제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문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 이거지. 그때 공개 내용 이렇게 왔어. 관련 서류 총 4건. 접수번호 2024 정보통신망법 위반, 접수번호 2024 정보통신망법 위반, 접수번호 2024 229 땡땡 이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거는 그거라니까 포스트잇 사건이야. 포스트잇 사건 때 작성된 그 사건 문서 말하는 거고, 접수번호 2024 땡땡땡땡땡 개인정보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이거는 뭐 정씨인지 아니면 뭐 정씨의 그 상사 뭐 김씨에 대해서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야. 어쨌든 해당 내용들에 이게 이제 공람했던 문서 4개라는 거야. 이 최 씨가. 이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최 씨가 공람한 문서는 이 4개야. 그리고 그 최 씨가 뭐라고 주장했어? 그 4건을 공람해서 살펴봤더니 부친의 연락처가 곧바로 확인됐다고 했잖아. 그럼 그 부친의 연락처가 곧바로 확인되는 그 서류는 뭐냐 이거야. 그랬더니 2번에 돼 있잖아. 해당 내용들에 부친 연락처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지. 확인됐다 얘기했어. 근데 뭐에서 확인됐다? 접수번호 2024 229 땡땡 스토킹 처벌법 위반 수사 보고서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거는 정 씨가 담당했던 수사 그 보고서인 거야. 그러면 정 씨가 수사 보고서에 우리 아빠 전화번호 있을 수 있어.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 전화번호 확인했다 이렇게 적어놨을 수 있어. 이 수사 보고서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말하는 건 뭐야? 이 수사 보고서 이전에 확인한 걸 알려달라는 거야. 이전에 우리 아빠 연락처가 공문서에 있는 걸 확인해달라는 거야. 근데 부친 연락처가 기재된 게 우리 아빠한테 이미 연락한 이후에 작성된 수사 보고서에 써있다 이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 답변 자체가 이상한 소린 거야.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서에 개소리 써놓은 거야. 봐봐. 이건 마치 이거야. 114에 전화했어. 그러고서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려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114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114의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았느냐 이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114에 전화한 다음에 114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 논리인 거야. 무논리인 거야. 순환 논리야. 순환 논리.
개소리를 써놓은 거지. 그래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서류에 공개 청구했더니만 부존재하대. 공람받은 문서로 종로경찰서는 해당 문서가 부존재하니까 이거를 수원 영통경찰서에 받으래. 그거는 큰 의미는 없지. 어쨌든 2004, 2024, 229 땡땡이란 이 문서에서 우리 아빠 전화번호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사건에서 우리 아빠는 전화했다며.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사건 이전에, 이 포스트잇 사건 이전에 공문서에 우리 아빠 전화번호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달라는 거야. 2024년 9월 이전에 작성된 어떠한 문서에서 우리 아빠 전화번호 확인되는지 그거로 확인해달라 했더니만 2024년 9월에 작성된 이 문서를 갖다 놓고서는 여기 나와 있다는 거야. 여기는 당연히 있는 거라니까? 이때 전화했다니까 아빠한테? 근데 이때 전화했을 때 아빠 전화번호를 예전 문서에서 봤다며. 그럼 예전 문서가 뭔지를 보여달라는 건데 예전 문서는 없는 거야 결국에는. 그냥 개소리를 써놓은 거지. 4번 정모모 씨가 정 씨가 위 총 4건의 서류 중 2024년 9월 10일 이전 사건이라니까? 이 2024 229 땡땡 이거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스토킹 상담 내역에서 우리 아빠 전화번호 확인했다는 그거 뭐 무슨 동료 경찰관을 통해서 확인했다며. 그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그 서류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리고 그 서류에 우리 아빠 전화번호 있는 거 확인해달라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관련해서 공람을 했으면 증명하는 기록 없대잖아. 한마디로 없다는 거야 그냥. 뭐야 이거는 결국에는? 개소리를 써놓은 거야. 이 최 씨도. 최 씨도 지가 개소리 하는 거 알았을 거야. 그래서 이 최 씨를 내가 고소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원 영동경찰서에 다시 내가 그 공람한 문서, 그러니까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그 소리 했잖아. 2024 229 땡땡에 대한 사건에서 우리 아빠 전화번호가 있다는 그 수사 보고서? 그거를 공람을 했기 때문에 수원 영통경찰서에서 공람했기 때문에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그 서류가 없대잖아. 부존재하다고 했잖아 걔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럼 수원 영통경찰서에 다시 보낸 거야. 청구를 다시 한 거야 여기다가. 본인은 스토킹 사건 관련 상담 기록 및 문서 존재 여부와 관련해 다음 자료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거 진짜 내가 네 번째 하는 거야 거의.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봤는데 결국에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야. 근데 뭘 어디서 도대체 아빠 전화번호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이 생겼냐 이거야. 적수번호 2024 229 땡땡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거 포스트잇 사건이라니까. 이거와 관련하여 작성된 스토킹 상담 기록 문서 번호 포함 피해자 상담 일지 이거 내가 피해자로서 상담했던 거 전현무를 혐의자로 뒀던 그 사건이 6월 달에 접수됐다고 했잖아. 2024년 6월에 내가 스토킹 상담을 했다고 수원 영통경찰서에서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잖아. 그거를 사건 접수는 안 했어. 고소장 접수도 안 했어. 근데 상담 기록은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담 일지 상담 기록, 문서 번호 포함해서 상담 보고서, 기타 상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나 원본 전체를 보여달라 이거 한 거야. 혹은 위 문서에서 본인이 붙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보여달라고 한 거야. 붙인 연락처가 이때 줬다며 내가. 2024년 6월 달에 내가 여기서 상담했을 때, 스토킹 상담했을 때 정씨의 수사관, 해당 경찰관 친한 뭐 동료 경찰관이 우리 아빠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있었다며. 그때 수집해가지고는. 그럼 그거 기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달라는 거야. 위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 왜냐면 사후 작성됐을 수 있으니까. 거짓으로 사후 작성됐을지 어떻게 알아. 전사 등록일, 문서 작성일, 문서 생성 기록 이런 거 다 확인해 달라 이거야. 4번 해당 문서의 수정 여부 및 수정 이력 확인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전산 수정 기록, 문서 변경 로그, 수정자 수정 일자, 위 상담 기록이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작성됐어. 내가 했잖아. 6월에 마지막으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2번 고소했다니까. 그거니까 6월 달에 작성된 문서에 우리 아빠 번호가 있었어야지. 그거를 수사관 정씨가 9월 달에 확인하고 9월에 그 윗집에 포스트잇 붙인 사건 조사할 때 나를 바로 우리 아빠한테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연락 왔다는 그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니야. 그 6월에 작성한 그거를 보여달라는 거야. 상담 기록을. 6번 위 문서가 원본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산 문서 관리 시스템 기록, 생산 문서 등록 기록 등등. 청구 사유 본인은 이전 정보공개 청구에서 해당 상담 기록이 붙인 연락처가 기재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어. 이거 4번 받았어. 이거 3번 받은 이후야 이미. 이미 3차례를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어. 없다고. 공문서에 아빠 전화번호 기재된 사실이 없대. 그러면 이 이 정씨 그 수사관 도대체 어디서 받았냐는 거야. 이 정씨 수사관 도대체 어디서 우리 아빠 전화번호 어디서 얻었냐는 거야.
그러나 이후 종로경찰서에서는 해당 사실은 수원 영창경찰서 문서를 공람하여 확인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종로경찰서에서 했다 이거야. 따라서 해당 상담 기록의 실제 존재 여부, 붙인 연락처 기재 여부, 문서 작성 시점, 문서 수정 여부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지금 딴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종로경찰서에서 딴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확인해봐야겠다 이거야. 추가 요청. 만약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면 문서의 작성 이후의 수정 여부, 최초 작성 시점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달라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 청구 내용은 해당 상담 기록의 실제 존재 여부, 위 상담 기록에 붙인 연락처 기재 여부,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시점, 문서 수정 여부에 대한 답변. 그래서 문서를 얘네가 보내준 거야. 정보 공개 답변 PDF라고 돼 있잖아. 공개 자료에. 거기다가 이제 얘네가 답변을 써준 거야. 이게 답변 온 거야. 3월 16일에 접수된 정보 청구에 대해서 1번. 해당 상담 기록의 실제 존재 여부. 존재한대. 상담 기록은 있을 수 있지. 내가 상담했으니까 실제로. 2번. 붙인 연락처 기재 여부. 해당 상담 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거 한마디로. 그럼 우리 아빠 전화번호 어디서 알아냈어 도대체? 내가 아빠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는데? 없는 자료를 갖다가 계속 있다고 우기고 앉아있고, 그리고 2024년 229 땡땡 그 사건은 포스트잇 사건인데 그때부터 수사 보고서에 아빠 전화번호가 등장해. 그때 등장하는 건 이상하지 않지. 그 전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공문서에. 그 전에 어떤 스토킹 상담 내역에서 우리 아빠 전화번호 찾았다며. 우리 아빠 전화번호가 거기서 관리되고 있었다며. 그럼 그 문서가 어딨냐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부에서 수집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흥신소 통해서 얻은 거지. 붙인 연락처 기재 여부 없고 문서 작성 시점은 6월 21일에서 24일 경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됐고 문서 수정 여부, 상담 기록 수정 내역까지 확인할 수 없어. 이건 의미가 없어. 큰 의미 없는 거야. 6월 달에 어쨌든 작성이 됐고 상담 기록에는 우리 아빠 연락처 없고 된 거잖아.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렇지 않아? 한마디로 이 수사관 최 씨도 개소리를 불송치 결정서에 써놓은 거잖아. 114에 전화해서 114가 몇 번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114 전화번호를 눌렀으면 그 114를 누르기 전에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114 번호를 알았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는 거야. 그거를 확인하자는 거야 내가. 개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지니까. 이 수사관 최 씨도 내가 고소하려고 준비 중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서대문 진흥범죄팀 그 수사관이랑 팀장이 나보고 좀 기다렸다 하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